예, 오늘은 13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3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신스와 언틸을 강의를 하면서 빼놓은 게 있어서요. 그걸 보충하고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y나 until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똑같이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 둘을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둘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f she doesn't get it by tomorrow, I'm screwed 라는 이런 예문인데 전체 이 문장의 내용은 그녀가 내일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나는 끝장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he doesn't get it이라는 이런 주체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내일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주체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말을 바꿔서 주체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I don't have time to go out 이라는 것이 이제 주체행위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런 주체행위가 종료되는 것이 내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tomorrow는 종료 시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부정이 이렇게 계속되다가 내일이 되면서 이 부정이 종료가 되고 긍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되면서. 그래서 내일이 되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예문에서의 tomorrow는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의 tomorrow는 주체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갈 수 없다. 나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행위가 종료가 되는 시간이 내일이 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내일이 되면 상황이 전환이 돼서 밖에 나갈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내일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내일도 못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도 못 나가고 내일 모레부터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일이 되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면은 이제 until tomorrow 하면 되겠죠. 근데 내일도 못 나가고 모레나 돼야 나간다는 그런 의미라면 내일까지라는 의 의미가 내일 모레나 돼야 나간다는 그런 의미라면은 until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셔야 이제 되는 것이죠. 아니면 the day는 생략하고 그냥 until after tomorrow라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야 모레는 돼야 나갈 수가 있다. until tomorrow는 내일이 돼야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until the day after tomorrow는 모레는 돼야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never put off 연기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until tomorrow 내일이 될 때까지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종료 시점은 tomorrow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계속 미루다가 종료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에는 종료 시점이 되는 내일은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13번째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fo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늘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바늘이 지금 3에 이렇게 맞춰져 있죠. 바늘이
3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바늘이 3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가 하는 역할은 바늘을 3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늘이 A이고 3이 B라면은 포는 A를 B에다가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A를 B에다가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포를 한 문장으로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는 바늘을 3에 맞추듯이 포는 주체 행위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는 주체 행위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예문은 That's for now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인데요. That's it은 이게 다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이게 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체 행위를 어디다 맞춰 뒀냐면 바로 now에다가 맞춰 놓은 것입니다. 지금에다 맞춰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한 게 없고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체 행위를 바로 now에다가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행위가 baked cookies가 이제 주체행위가 되고 이런 주체행위를 40분에다가 맞춘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쿠키를 40분 동안 구워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 set the alarm clock이 주체행위가 되네요. 그러면 나는 알람 시계를 맞췄다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는 그럼 몇 시에 그 알람 시계를 맞췄는지를 보충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6 in the morning에 맞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아침 6시에 맞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Mom bought me a bicycle 이라는 이런 주체행위를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는 이런 행위를 크리스마스에다가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크리스마스가 아닌 my birthday에 맞췄다면은 주체행위를 my birthday에 맞췄다면 내 생일 선물로 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크리스마스에 맞췄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She looks young이 주체행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젊어 보인다 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주체행위를 어디다 맞췄냐 하면은 그녀의 나이에다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서 말을 좀 살짝 바꿔보면요. 주체행위를 그녀의 나이에다가 한정시킨 것이죠. 그녀의 나이에 맞췄다는 얘기는 말을 좀 달리하면 그녀의 나이에다가 한정시킨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나이치고는 이제 젊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all the members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를 present가 라고 이제 보충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present는 형용사로서
참석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 the members가 어떤 멤버들이냐면은 참석한 모든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런 행위를 누구에게 맞췄냐면은 그에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하는 행위를 그에다 맞췄기 때문에 그에게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또는 그를 선출하는 표를 던졌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의가 You are making me, You are mistaking me 라고 이렇게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착각하는 행위를 누구에게 맞춰놨냐면은 someone else로 이렇게 맞춰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당신은 나를 다른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또 다른 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Let's go out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또 이렇게 커피에다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럼 결국 나가자는 얘기인데 커피에다가 맞춰놨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나가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 have invited him. 그를 초대해 놓았다. 라는 이런 주체행위를 6시에다가 6시에다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6시에 오라고 그를 초대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What are you in for?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쉽도록 이렇게 평서문 모양으로 바꿔놨는데요. 주체의가 이게 이제 주체의가 되는 것이죠. 너는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무엇에다가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너는 여기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이제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당신은 여기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물을 때 사용하는 문장인 것이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had chicken이라고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치킨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치킨을 먹는 행위를 런치에다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점심에다 맞춰놓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점심으로 치킨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got a ticket이라는 이런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스피딩에 이렇게 맞추어 두었습니다. I got a ticket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딱지 끊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딱지 끊는 행위를 이 스피딩에다가 이렇게 맞추어 뒀기 때문에 과속으로 딱지를 끊었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It just put him in a bad mood 라고 이렇게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put him in a bad mood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쁜 뭐 이런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어디에 맞춰놨냐면은 the rest of the day니까 하루의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ll be released 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풀려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체행위를 어디다 맞추어 두었냐면 leg of evidence에 맞추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들은 풀려날 것이다. 증거 불충분 때문에 그들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 cannot tell whether she is old와 young 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체행위를 어디다가 맞추어 두었냐면은
나는 그녀가 나이가 들었는지 젊었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행위를 어디다 맞추어 두었냐면은 I have never seen her라는 사실에 맞추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녀를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나이가 들었는지 젊었는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이때 for는 무엇 때문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 다음에는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since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는 주체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주체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since입니다. 주체행위가 뭐였냐면은 I'll give you a quick answer가 주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얼른 대답해 줄게 라는 이런 주체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주체행위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바로 you are in a hurry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바쁘니 내가 얼른 대답해 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가 얼른 너에게 대답해 줄게 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you are in a hur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ince는 무엇 때문에 너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얼른 대답해 줄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 때문에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것은 문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for나 since에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을 보시면 주체가 나오고 이렇게 by 동사가 나오면 지난번 by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동사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주체행위 나오고 by 동사로 보충 설명하면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주체행위 나오고 to 동사 나오면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체행위 나오고 for 동사 나오면은 주체행위를 이런 행위에다가 맞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문을 보시면 Thank you for helping me 라고 이렇게 돼 있죠. Thank you라는 행위를 주체행위를 어디다 맞춘 것이죠? helping me에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데 달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ank you라는 주체행위를 helping me라는 행위에다가 맞추었기 때문에 도와줘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달리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 dig for g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dig는 땅을 파는 것이죠. 근데 이런 땅을 파는 행위를 금에다가 이렇게 맞추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땅을 파서 금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금을 찾아 땅을 판다 또는 땅을 파 금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을 판다는 행위를 이렇게 금에다가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ig 대신에 이제 drill을 쓰면 drill은 구멍을 뚫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찾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drill이라는 행위를 오일에다가 맞추었기 때문에 땅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search가 되면은 수색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search라는 행위를 missing child에다가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수색해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look for 하면은 수거처럼 무엇을 찾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for가 있기 때문이죠. look이라는 행위를 이런 잡에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결국 직업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look이니까 보아서 직업을 찾는다 정도로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seek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seek refugee 하면 이제 피난처를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for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seek 자체가 찾는다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for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dig나 drill이나 search나 look에는 찾는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for를 써서 찾는다는 의미를 만들지만 seek는 이미 찾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for를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seek refugee 하면 피난처를 찾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는 이제 seek 다음에 for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 seek는 찾는다는 의미고 이런 찾는다는 행위를 평화에다 이렇게 맞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찾아서 평화를 추구한다. 찾아서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주체행위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특정한 B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It is often said that compassion is good for the soul 이라는 첫 번째 예문인데요.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고해성사는 영혼에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good이라는 형용사를 soul에다가 이렇게 맞춘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that이 쓰였는데 이 that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런 완전한 문장 앞에는 항상 that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제 자세하게 물론 tha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that은 완전한 문장 앞에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보시면요. I'm ready for my punishment 라고 해서 이 ready라는 형용사를 my punishment에 맞춘 것이죠. 준비됐는데 다른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ready라는 형용사를 punishment에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체가 아닌 형용사에다가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동사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모든 구체적인 의미는 형용사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용사에 퍼니시먼트를 맞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It is hard to understand her 이렇게 돼 있죠. 이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to 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앞쪽에 to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먹고살기가 힘든다는 얘기냐?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냐? 아니면 연애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냐? 이렇게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to 동사로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어려운 것인데 무엇이 어렵냐는 이렇게 그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런 hard라는 형용사를 나에게 맞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어렵다. 나에게다가 맞추었으니까 나에게는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hard라는 형용사를 나에게 맞추고 나서 다시 이런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에게는 그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or가 투동사의 주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존 문법에서 이걸 뭐 투동사의 의미상 주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의미상 주어라는 그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그냥 for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동사의 주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동사의 목적어를 이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달리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되니까 이렇게 주어 자리에 가져와도 말이 되니까 가져와서 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모양의 문장이 선호가 되지만 굳이 이것을 그녀를 이쪽으로 가져와도 말은 됩니다. 그래서 she is hard for me to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역시 이 for가 하는 역할이나 투동사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hard라는 이런 형용사를 나에게 맞추고 다시 이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for me의 이 me는 주어 자리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는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 참고 삼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주체행위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것에 이어서 또 형용사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것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명사를 특정한 것에 맞추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one for me, one for you 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나에게 맞추고 또 하나는 너에게 맞추고 이래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가 되겠죠.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를 one for you, one for me, one for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t's time for you to get ready for sch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time이라는 명사를 너에게 맞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time이 다시 time이라는 명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보충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get ready for school은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갈 준비할 시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The only requirement for membershi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유일한 요구 조건은 이런 요구 조건을 이 멤버십에다가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멤버십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이런 멤버십을 requirement를 멤버십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욕구뿐이다. 어떤 욕구냐면은 충동적으로 먹기를 멈추고자 하는 그런 욕구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패스트푸드 음식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 그 캐셔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for here or to go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당신이 주문한 음식을 여기에다가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게 되겠죠. 내가 주문한 음식을 여기에다가 맞추면 그 식당에서 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 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면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정작 테이크아웃이라는 말은 제가 쓰는 걸 못 봤고 전부 이제 투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도시락 박스도 이제 도시락도 투고 박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컵도 투고 컵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모두 테이크아웃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투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한 음식을 여기에다가 맞추면은 식당에서 먹는다는 말이 되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 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면 이제 가져간다는, 포장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이프를 커팅 브레드라는 행위에다가 맞췄네요. 그럼 이 칼은 빵을 자르는데 쓰는 용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빵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칼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 나이프를 커팅 브레드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 칼은 빵을 자르는 용도다, 빵을 자르는데 사용된다, 빵을 자르기 위한 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first train을 서울에다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기차는 서울에다가 맞췄으니까 서울행 기차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기차를 서울에다가 맞췄으니까 서울행 기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A is B의 문장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쪽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주체행위 6가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A is B는 바로 주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 형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는 무엇이고 또 A는 어떠하다 라고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A is B의 문장 형식은 주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 형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 is for B가 되면은 주어 A를 for B로 설명하는 것이 되죠. 이 말은 결국 A를 B에 맞추는 것이 됩니다. 주어를 B에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문을 보시면요. The party is exclusively for me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 파티를 회원들에게 맞추는 것이죠. 주어 파티를 회원들에게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파티는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어 파티를 회원들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 파티는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고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앞에 또 for 앞에 exclusively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회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파티는 오로지 회원들만을 위한 파티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You have no idea what this money is for, do you? 라는 이런 문장이죠. 이 this money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 이 what은 B에 해당되는 what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돈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 너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돈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지 너는 모른다. 즉, 좀 더 우리말답게 말하자면 너는 모른다. 이 돈이 어떤 용도의 돈인지 모른다. 이 돈이 무슨 용도로 쓰일 돈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I'm all for Julie spending time with Car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 I를 이번에는 Julie spending time with Carl에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줄리가 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찬성한다. 또는 나는 줄리가 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지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I를, 주 I를 이렇게 Julie spending time with Carl이라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for가 쓰임으로써 무엇을 지지한다, 찬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앞에 all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지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IT stands for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IT는 Information Technology를 나타낸다 이런 말인데요. 이 stands라는 이 동사는 무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IT를 Information Technology에 맞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T는 Information Technology를 나타낸다. 정보기술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을 이렇게 세일에다가 맞추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집은 팔집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집을 세일에다가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 집은 팔집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문장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for each 나와 있고 뒷문장에 주체행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which는 앞문장의 명사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앞문장의 명사에 맞춰져 있구나. 앞문장의 명사에 맞춰져 있구나. 무엇이? 뒷문장의 주체행위가 이렇게 좀 막연하나마 의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문을 보시면요. The bottle contained the poison 이라고 되어 있고요. for which 나왔으니까 이 which는 이 poison을 가리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뒷문장의 주체행위가 There was no known antido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There is no known antidote라는 이런 행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병이 담고 있는 이 독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은 알려진 해독제가 없는 독을 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뒷문장의 주체행위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no known antidote의 이 명사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독이. 그래서 no known antidote for the poison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포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little brother 하면 나는 어린 남동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굳이 또 got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I've got a little broth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여기다가 또 got을 넣어서 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